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세상이 멈춰? 오늘은 우리 집 잔칫날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와 기름 타는 냄새가 뒤섞였어요. 선아는 검은 상복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1년 후, 도윤은 법원 복도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당신, 제발 이혼만은. 하지만 선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인 사망 당일 잔치를 벌인 그 집안의 어떤 응징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선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은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선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죠. 식어가는 손등의 온기가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니터의 평평한 선만이 그 침묵을 증명했죠.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선아는 하얀 국화꽃 향기 속에서 검은 상복을 입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다녀갔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선아는 빈소를 지키며 밤을 샜어요. 눈밑이 퉁퉁 부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아야, 이제 집에 가자. 도윤이 선아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장갑을 낀 손이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집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 선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신이요? 지금? 응. 엄마가 준비 다 했대. 빨리 가자.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선아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선아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알겠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선아는 검은 상복 자락을 쥐었습니다. 천이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렸죠. 현관문을 열자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파전 부치는 기름 냄새, 부글부글 끓는 찌개 냄새. 거실에는 이미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도윤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선아 왔네. 시어머니 김정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일 다 끝났지? 수고했어. 어서 들어와서 앉아. 선아는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상복이 형광등 아래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아이고, 그 옷 좀 벗어. 손님들 보기 민망하잖아. 시어머니가 선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힘이 제법 셌어요. 선아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죠.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전, 찌개, 나물, 떡, 생일 케이크까지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초가 켜져 있었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자, 다들 건배. 도윤의 형이 술잔을 들었어요. 찰랑 소리를 내며 술이 넘실거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웃음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울렸어요.
선아는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검은 옷 그대로요. 누군가 고기를 집는 집게 소리가 철컥 울렸습니다. 선아야, 너도 좀 먹어. 시동생이 선아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놨어요. 기름이 흥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그나저나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선아한테 돈 좀 주셨대?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 돈이지 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도윤이 선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장인어른 일은 다 끝났잖아. 이제 웃자. 선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형광등 불빛만이 검은 상복 위로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선아의 손에 쥐어진 젓가락만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죠. 옆에서는 도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코 고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마치 선아의 슬픔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선아는 여전히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복 치마 자락이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직 벗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그 옷 입고 있어?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땡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상복은 이제 좀 벗어야지.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 선아는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하얀 쌀밥이 수북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이 뭐가 중요해. 집안에 기운이 있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선아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이 얼마야? 벌써 5일이나 됐잖아. 그때 도윤이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며 선아를 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제 그만 벗어. 도윤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선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현진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언니, 아직도 그 얼굴이에요? 현진이 선아를 보며 고개를 가웃했어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손님들 보기 민망하잖아요. 선아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도 이제 정리할 때도 됐죠. 분위기 좀 맞춰요. 현진이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입술에 바른 빨간 립스틱이 찻잔에 묻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던데 장인어른이 언니한테 돈 좀 주셨다며요? 선아는 손이 멈췄습니다. 예. 얼마나 받았어요? 현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건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 돈 아니에요? 엄마가 관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선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언니 결혼하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현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윤의 형 부부, 시누이, 시동생까지. 거실이 시끌벅적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뒷정리하자. 선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선아 시집 잘 왔지 뭐. 장인어른이 돈까지 주고 가셨다잖아. 아이고, 복 받은 거야.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선아는 그릇을 닦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도윤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선아는 조용히 옷장 앞에 섰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어 손에 쥐었어요. 천이 손가락 사이에서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던 순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마지막 순간이. 아직도 그거 안 벗었어? 도윤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벗으려고요. 선아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그래.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도윤은 하품을 하며 불을 껐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어요.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선아는 어둠 속에서 상복을 꼭 안았습니다. 천에서 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건 착각이었죠. 하지만 선아는 그 착각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선아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선아는 아직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상복을 벗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였어요. 아, 참. 어제 은행 다녀왔어. 도윤이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요? 응. 내 통장 정리 좀 했어. 결혼했으니까 같이 관리하는 게 낫잖아. 선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남긴 돈 있잖아. 내 명의로도 일부 옮겼어. 부부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저한테 알아. 근데 이제 우리 가족 돈이잖아. 왜 그렇게 따져? 도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톡소리와 함께 탁자가 울렸어요. 선아는 젓가락을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밥그릇 속 쌀알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얼마나 옮기셨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어차피 우리 돈인데 뭐.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회사 가야 돼. 저녁은 늦을 거야. 그리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선아는 식탁에 혼자 남았어요. 식은 국그릇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선아를 불렀습니다. 선아야, 잠깐 이리 와봐.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명품 쇼핑백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뭐 사셨어요? 응, 옷 좀 샀지. 백화점에서. 시어머니가 웃으며 쇼핑백 속 옷을 꺼냈습니다. 브랜드 태그가 선명했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좀 되지. 그래도 투자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투자요? 응. 요즘 괜찮은 거 좀 알아보고 있어. 곧 괜찮은 게 나올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애매했어요. 하지만 선아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참, 오늘 저녁에 도윤이 친구들 데려온대. 준비 좀 해줘.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들고 일어나며 말했어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야, 도윤아. 오랜만이다. 형님, 안녕하세요.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거실은 금방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선아야, 안주 좀 준비해줘. 도윤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선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귀를 기울였어요. 야, 요즘 잘 나가더라?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뭐 좀 정리됐다며? 유산 받았다고 들었는데. 응, 좀 정리했지. 얼마나 받았어? 그건 뭐? 도윤이 말을 흐렸어요. 부럽네. 우리는 언제 그런 횡재를.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선아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졌어요. 땡그랑 소리와 함께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도윤이 부엌 쪽을 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선아는 칼을 주우며 대답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안주를 만들어 거실로 나갔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오, 고마워요, 형수님.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아는 접시를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니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거실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엄마가 알아서 하신다는데. 엄마가? 왜? 우리 집안 돈이니까. 엄마가 관리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 아, 세금 문제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선아는 싱크대를 꽉 잡았어요. 손톱이 스테인리스를 긁었습니다. 우리 집안 돈, 엄마가 관리.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선아는 거실을 정리했어요. 맥주캔, 담배 냄새, 흘린 안주들.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파란 부동산 중개사무소. 선아는 명함을 들었습니다. 뒷면에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어요. 강남 오피스텔 마이너스 2억 5천 마이너스 김 사장님께. 선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억 5천만 원. 아버지가 남긴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명함을 꼭 쥐고 서 있는데 복도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선아는 재빨리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참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구름만 가득했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의심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선아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어요. 2억 5천만 원. 오피스텔. 김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침대 끝에 앉아 명함을 다시 꺼냈어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명함을 유심히 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요. 선아는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돈으로 대체 뭘 하는 거지? 선아의 마음속에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내일 행동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득, 드득.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내. 진실을 알아내. 선아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내일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아버지의 돈을 함부로 쓰고 있다면 선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선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도윤이 회사에 간 사이였어요. 선아는 도윤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추듯 흩날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선아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부동산 계약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파일을 꺼냈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 매입자 김정임. 매입 금액 2억 5천만 원. 계약일 2월 15일. 2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선아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출금 계좌 박선아. 입금 계좌 김도윤. 이체 금액 3억 원.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3억 원. 아버지가 남긴 돈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도윤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선아의 동의도 없이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선아는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된 집 계약서, 도윤 명의로 산 상가 계약서, 심지어 신우이 이름으로 된 차량 구매 계약서까지 모두 선아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아는 재빨리 서류를 정리했어요.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서재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선아야,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선아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백화점 갔다 왔어. 옷 좀 샀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아는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거짓이 보였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그래, 나이 들어도 멋은 부려야지.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선아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늦었어. 회식이었어. 도윤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선아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당신 서재 좀 정리했어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서재를? 왜? 먼지가 쌓여서요. 그런데 선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서류 좀 봤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서류? 제 통장에서 돈 빼낸 거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집 산 거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왜 제 동의도 없이? 동의? 결혼하면 다 같이 쓰는 거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돈이에요. 아버지가 너한테 준 돈.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집 며느리니까 우리 돈이지.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 뒤로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잔치했죠.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우리 엄마 생신이었잖아. 상복 입은 저보고 벗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도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선아야,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이해 좀 해. 이해요? 선아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사랑을 이렇게 짓밟는 걸 이해하라고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해. 자자. 도윤이 불을 껐어요.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선아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고.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로부터 며칠 뒤, 일요일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도윤의 형 부부, 시누이, 시동생까지. 거실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늘은 가족회의 하자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집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찻잔이 탁자 위에 놓였고 과일 접시가 가운데 놓였어요. 선아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아야, 내 아버지한테 받은 돈 말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거 우리 집안 명의로 다 정리했어. 알지?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압니다. 그래. 잘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내한테도 다 좋은 일이야.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아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멈췄어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 돈 전부 돌려받겠어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잔치했죠. 선아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보고 상복 벗으래요. 손님들 보기 민망하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그냥 우리 집 분위기가. 분위기요? 선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들이 탁자 위로 쏟아졌어요. 제 아버지 돈으로 집 사셨죠. 차도 사시고 상가도 사셨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 돈을 제 동의 없이 사용한 거예요. 선아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선아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윤이 선아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선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소송 준비 중이에요. 소송?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을 고소하겠다는 거야? 네. 횡령죄로요. 선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언니, 정신 나갔어요? 우리가 무슨 남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이요? 선아가 신우이를 봤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저보고 웃으래요. 분위기 맞추래요. 그게 가족이에요?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냥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죽음을 무시한 거예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을 짓밟았어요. 그걸 이해하라고요? 시어머니가 탁자를 쳤습니다. 선아야,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선아가 가방을 들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제 돈 돌려주시고 이혼 동의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고소장 제출할 거예요. 선아야. 도윤이 선아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선아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아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당신들이에요. 선아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순간을 짓밟았어요. 그게 더 심해요. 선아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도윤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선아가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쾅!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아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선아는 친정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책 몇 권,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 작은 방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선아는 아버지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빠,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지킬게요. 더 이상 짓밟히게 두지 않을게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아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원룸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야, 나야.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선아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들어와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지내고 있었구나. 네. 선아는 의자에 앉았어요. 도윤은 서서 선아를 봤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무엇이 미안한데요? 모든 게.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신 날, 잔치한 거, 내 상복 벗으라고 한 거, 내 돈 함부로 쓴 거. 선아는 조용히 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봤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선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선아야, 우리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걸 당신들은 함부로 다뤘어요. 선아가 도윤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전 혼자였어요. 상복 입은 채 잔칫집에 앉아서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 술 냄새, 웃음소리. 그 속에서 전 혼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도 제 슬픔을 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선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제 아버지 돈은요? 돌려줄게. 다 돌려줄게. 도윤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집도 팔게. 차도 팔게. 다 정리할게.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선아야, 제발. 당신은 변하지 않아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할게. 도윤이 선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선아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었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 돈을 본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선아가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무관심했잖아요. 그런데 돈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관심 가졌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선아야, 돌아가세요. 선아가 문을 가리켰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선아야, 제발.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시간은 아직 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윤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미안해.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비가 그칠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뜰 겁니다. 선아는 그걸 믿었어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상대방이 서명했어요. 법무사가 말했어요. 선아는 서류를 봤습니다. 도윤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재산 분할은요? 협의됐습니다. 부인의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은 전액 반환됩니다. 집과 차는요? 매각 진행 중이에요. 그 금액도 부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무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선아는 펜을 받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봤어요. 이혼 합의서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아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도윤과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신혼여행. 하지만 그 추억들은 이제 빛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그 잔치, 상복을 벗으라던 말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 끝이었습니다. 선아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박선아. 천천히 또박또박 이름을 썼어요. 철컥. 도장이 찍혔습니다. 붉은 인주가 서류 위에 번졌어요. 축하드립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아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스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아는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아빠, 선아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됐죠? 아빠의 사랑을 지켰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선아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볍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원룸 계단을 올라가며 선아는 미소 지었어요. 문을 열자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이 빛났어요. 선아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흘렀습니다. 힘들 거예요. 혼자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선아가 사진을 꼭 안았어요. 아빠가 함께 하니까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왔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그리고 선아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봄이 왔다는 걸. 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선아의 쉼표,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카페는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커피 향.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감사합니다. 선아가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어요.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부글부글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카운터 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선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손님이 그 사진을 봤습니다. 사장님 아버님이세요? 네, 제 아버지예요. 선아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네. 아버지는 늘 웃으셨어요. 선아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선아는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불을 껐어요. 간판에 불빛만 남았습니다. 선아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특별했어요. 이제 선아는 자유로웠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랑딸랑. 메시지였어요. 도윤. 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열었어요. 잘 지내? 카페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 축하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선아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와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선아는 일어나 아버지 사진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잘하고 있죠?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선아는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선아의 이야기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이 선아를 반겼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선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선아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사랑으로요. 아빠가 준 힘으로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선아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선아는 알았어요.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슬픔도 지나간다는 걸,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선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선아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한 선아는 괜찮을 거예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